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수채화 물감 요 단 세 가지,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걸로, 그래서 기본 색상으로 이제 그 색깔을 만들어 쓰는 거라든가 요 삼원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요런 거를 이제 요 색에 대해서 한번 또 연구를 하는 걸로 해서 한번 기본 삼원색, 이게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요걸 이제 여기다가 짜갖고 한번 가장 많은 색깔, 가장 저변으로 쓸 수 있는 색깔이 요 색깔이니까 여기다 충분하게 물감을 짜 놓고 요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색 만들기, 그리고 또 요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농담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갖고 일단 물론 청색이지만 이거는 뭐 코발트 블루고 저건 또 다른 색깔이고 이러지만, 일단 붓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딱 기본적인 색깔이 있는 걸로 가지고 한번 연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물감의 삼원색이라 그래갖고 요 세 가지 색깔로 이제 뭘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컬러별로 이제 붓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요렇게 놓고, 일단 가장 이제 밝은 이 노란색부터 한번 발라보죠. 이렇게요. 이렇게 발라보고, 기본 원색이죠. 그냥 이렇게 삼원색. 또 이 빛의 삼원색이라는 것이 또 있고, 또 그냥 보통 색의 삼원색이라는 것이 또 있고, 요래 갖고 그 어떤 이 빛의 삼원색은 어떤 이 빛으로 들어온 거래 갖고 이게 노랑, 뭐 시안, 뭐 마젠타 요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다 합쳐지면 그 하양색이 되는 건데, 이제 그냥 기본 색 컬러의 삼원색은 합쳐지면 이제 검은색이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일단 요렇게 이제 먼저 좀 붉은 색깔도 한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합쳤을 때 노란색과 붉은색이 합쳤을 때는 또 어떤 색깔이 나오고, 뭐 요런 관계를 보려고 요거를 한 거니까, 요거를 이제 좀 참고 삼아서 색상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를 이제 여기서, 그리고 또 다른 붓으로 이제 또 청색을 한번 이렇게 기본 삼원색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끼리 합친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세 가지를 합쳐지면 또 뭐 블랙이 나온다는데, 거의 회색에 가까운 블랙이 나온다는데,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그런 거를 좀 두루두루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노란색과 뭐 청색을 한번 섞는 걸로, 노란색과 요 청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오는가, 요거를 한번 또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뭐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런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요렇게 요 색깔, 그러니까 녹색이죠, 사실은. 그린이라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색깔에 어떤 배합을 했을 때 어떤 색상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노란색과 또 붉은색을 섞었을 때는 또 어떤 색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주황색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색상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어떤 색채학이라는 게 있어갖고 어떤 먼셀에 무슨 뭐 십색환 뭐 백색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삼원색에 대한 의미가 이제 제일 커요. 그래놓고 또 붉은색과 청색과의 관계 또 한번 섞어보면은 조금 어두운 보라색이 좀 나오겠죠. 이제 퍼블이죠. 퍼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조금은 아직은 이제 어떤 농도 조절을 할 단계는 아니니까 이렇게 색깔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알면 일단 컬러가 꼭 많아야지 뭐 그림 잘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요런 색깔로도 어떤 색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보라색을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여기서 떠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청색을 이렇게 담아놔서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이따가 이제 어떤 색을 할 때 많이 유용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있어봐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이프로 그리고 뭐 또 청색에다가 또 이렇게 청색에다가 약간 노란색을 또 이렇게 이만큼 담아서 또 이렇게 섞어 놓으면 또 그린 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어떤 걸 그리던 뭐 풍경이 아니라 이제 꽃을 그리던 뭘 그리던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색깔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삼원색만 있으면은 그냥 어떤 거든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붉은색에 노란색을 타면 또 어떤 색이 나올까? 이렇게 뭐 주황색이 나온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조금 밝은.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요 주황색과 또 다른 배합된 색깔을 또 섞어 놨을 땐 또 어떤 색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 좋고 일단 블랙 색깔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비교해. 그러니까 청색, 붉은색, 요 노란색을 이렇게 섞었을 때 이제 거의 어두운 블랙에 가까운 그 색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다 색깔을 섞어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블랙에 가까운 완전 블랙은 아니지만 블랙에 가까운 컬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컬러와 이런 관계들 요게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컬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빨강색과 뭐 빨강은 보통 레드라 그러니까 R 쓰고 노란색은 옐로우라 그래갖고 그 Y를 쓰고 청색은 블루라 그래갖고 이제 B로 쓰고 그래갖고 이렇게 합쳐진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라색 이래갖고 무슨 퍼블이라 그러나 그래갖고 P 쓰고 요게 이제 요거 노란색과 블루가 섞인 거가 이제 그린 G 그리고 또 노란색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황색인데 이제 무슨
RG라 그러나? RG?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명칭이 좀 있어요. 그런 명칭에 따라서 그 표현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색상을 이제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죠. 그래갖고 YR이네, RG. 요거니까 이게 Y와 R, 요 관계구만, 이렇게. R, 레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원색이 있고, 또 이제 빛의 삼원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냥 세 개 삼원색 같은 경우는 합쳐지면 이제 이렇게 블랙에 가까운 색이 나오고, 세 개가. 그리고 빛으로 이제 이렇게 헤어진 이런 삼원색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밝은 흰색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를 가지고 또, 뭐 물론 여러 가지 농담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삼원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좀 더 이제 요 삼원색을 좀 더 이게 깊게, 좀 더 자세하게 좀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면, 요렇게 이제, 또 색깔을 또 여기서 또, 삼원색을 넣어서, 6색, 12색, 요렇게 이제 컬러가 만들어진 걸 또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한번 또 해보죠. 그래갖고, 이렇게, 여기를 그냥 노란색, 또 아까와 거의 뭐 비슷하지만, 이제, 이거는 12색깔을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노란색과,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을 또, 여기다가, 붉은색 붉은색을 만들어서 놓고, 그래갖고 이제 서로 그 관계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색을 넣고,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러를 이제 이렇게 만들기 전 단계인데, 이런 걸 한 번씩 해보면은 이게 이 색깔과 이 색깔이 섞으면 이 색깔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노란색과 요 주황색을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노랑 느낌과 이 주황 느낌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 이렇게 주황 색깔이 나오는다는 거를 알고,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요 붉은색과 파랑 색깔의 만나면 또 어떤 색깔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보라 색깔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거. 그리고 또 노란색과 또 요 파랑색, 요렇게 파랑색과 노란색이 만나면은 또 어떤 색깔이 이렇게 만나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요 그린 색깔과 다시 이제 요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벌써 지금 노란색과 붉은색, 청색, 요 세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나온 게 주황색, 뭐 이렇게 보라색 같은, 보라색 색깔이 좀 약하네. 약간 요 붉은 색깔과 약간 합쳐진 좀 찐 보라가 나오니까 요 보라색, 그리고 그린색이고, 그린색과 요 노란색이 합쳐지면 또 어떤 색깔이 나올까? 그럼 조금 밝은 연두 색깔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그 관계성에서 이렇게 색이 나오는. 그리고 또 옆으로 오면 또 요 녹색과 그린 색깔과 이제 청색이 만나면 어떤 색이 또 나올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붓을 좀 잘 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색깔과 또 이렇게 그러면 약간 찐 녹색이 되는 거죠. 이제 빌리디언 계통의 색깔이 이렇게 좀 진하게 나오는 그런 색깔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청색에서 녹색으로 가서 노란색으로 오면서 이렇게 이제 또 주황색, 붉은색으로 이렇게 돌 수가 있는. 그 다음은 이제 또, 붉은색, 아니, 보라색과 청색의 만남은 또 어떤 식일까? 그런 것도 한번 또 조금 진해지겠죠, 이제. 거의 그 어떤 블랙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붉은 색깔과 아니지 이 보라 색깔과 또 붉은 색깔이 또 만나면 또 어느 정도의 컬러가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좀 연하든 어쩌든 색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진해 보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붉은색과 또 주황색이 만나면 또 어떤 색깔이 나올까. 이렇게 주황색이 조금 노랑이가 좀 더 들어가 주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색깔들에 대한 관계. 그리고 또 조금 더 붓을 빨아갖고 노란색과 주황색이 만나면 또 어떤 색일까? 그런 것도 좀 밝은 색깔이 나오겠죠, 이제. 밝은 주황색. 이런 정도로 좀 이렇게 노랑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여기 그 어떤 기본 배색되어지는 색상의 어떤 이 변화가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아주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배색 관계라든가 또 이 녹색 아니지 청색 3원색이니까 노란색 붉은색이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섞여지면 이제 이렇게 그린색 주황색 아니면 보라색이 되는 거고 또 한 번 더 섞여져 버리면은 또 좀 더 연두색 뭐 무슨 남보라니 빌리디언이니 뭐 좀 이렇게 밝은 주황색이니 이런 식으로 컬러가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면 좀 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좀 더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이제 생길 거고요. 원래 이제 그 빛이라는 것에 어떤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채도가 높아서 이렇게 좀 쫙 빠지는 무지개 색깔 같은 거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빛이 이제 흡수하고 반사하는 어떤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이제 우리 시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의 어떤 미세한 차이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우리 눈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번 컬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요 세 색깔이지만 요걸 가지고 이제 농담 조절이라든가 이 분위기 연출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뭘 그려야겠다. 그러면 노란색에 대한 이 물이 이제 어떻게 물이 들어가고 농도가 이렇게 싹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관계들. 아니면 또 붉은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물 농담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물로 싹 연해지는지 이런 거. 뭐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요 컬러들을 해야 되니까 컬러에 맞게끔 색을 쓴다면, 그리고 또 요 청색이 이제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물 농도가 이렇게 싹 물이 좀 덜
좀 더 많이 먹으면서 어떻게 싹 이렇게 흐려지는지. 그리고 또 뭐 요거가 좀 합체가 돼서 또 요 붉은 거와 노랗게 요게 이제 섞인 그 느낌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본다든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붉은 색깔과 녹색이 섞인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이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보라색과 이렇게 물 농도가 이렇게 물이 좀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빠지는 이렇게 좀 농담 조절이 돼주는 이런 거. 아니면 또 뭐 붉은 색깔과 뭐 주황색이 또 서로 만났을 때 또 두 가지를 이렇게 섞었을 때 이제 섞어 갖고 농담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물 농도가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오는 이게 이제 원래 수채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나름의 농담 조절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요 칼라와 칼라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뭐 여기에 또 이런 노란색과 또 이렇게 이런 관계 뭐 이렇게 녹색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줬을 때 이런 칼라감들 녹색과 이런 느낌들이 이제 어떻게 서로 믹싱되면서 이제 보여져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든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라들에 대한 연습이랄까 뭐 이런 거를 좀 해보고 농담 조절도 한번 좀 해본다든가 좀 이렇게 연출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감이 잡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담 조절은 어떻게 서로 또 어떤 믹싱이 되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같이 연출하는 걸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물론 어떤 칼라와 칼라들에 대한 배합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쭈루룩 요것처럼 이렇게 한 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어떤 농담을 좀 주고 싶다 어느 이렇게 어느 요 꽃 지점을 요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일로 가면 어두워지는 거고 뭐 일로 가면 좀 밝아지는 거니까 뭐 어두워진다 그러면 좀 더 어둡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일단 청색 관련이 좀 밝아진다면 물을 좀 많이 타갖고 여기다가 청색의 어떤 하나를 좀 빼갖고 조금 물을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덜 타고 이렇게 물을 조금 더 연하게 하고 좀 더 이렇게 연하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 농도를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빌리디언 자리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어떤 물을 좀 연하게 해놓고 조금 더 갈수록 물을 조금 더 타갖고 이렇게 더 타서 조금 더 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 색상마다 서너 단계의 어떤 농담이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뭐 이렇게 연두색, 녹색이죠, 이것도. 녹색의 색칸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뒤로 가면 물을 조금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 조절을 한 번씩 따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니까 이건 이제 약간 노란색과 연두색이죠, 연두색. 그러니까 노란색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기본 이런 연두색 색깔에 물 농도만 조금씩 아이고 좀 덜 줬네. 이렇게
주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연두색 관련 농담 조절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노란색도 이제 이렇게 물을 조금 더 기존 색깔에 물만 조금 더 이렇게 얹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 농담이 느껴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뭐 약간 붉은기를 조금 넣어서 주황색의 느낌에서 뭐 조금씩 또 좀 더 들어가면 물을 좀 타주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유화라든가 이런 쪽이면은 흰색을 조금 연하게 조금씩 타주면 되는 거고, 수채화에서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농담을 조절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거의 뭐 뒤쪽에는 그냥 물칠만 하는 형식이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또 이제 주황색이다 그러면 이제 주황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이제 또 농담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 그런 차이들만 이제 좀 물 좀 타고 뭐 조금씩 물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얹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원래 빨강 색깔에서 이런 색깔에서 뭐 또 물을 좀 더 넣고 뭐 좀 더 넣고 아예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강 색깔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빨강과 보라색이 또 섞인 거니까 약간 그거 좀 빨강 색깔에서 이제 좀 조금 보라기가 좀 느껴지게끔 또 물을 조금 더 타고 이렇게 타고 좀 더 가면 더 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또 저 옆에 있는 붉은색과 주황색이 합쳐진 거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진해야 할까요? 좀 진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농도를 낮추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컬러별로 농담 조절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좀 너무 센가요? 붉은기가 좀 더 들어가야 되네. 하면서 이렇게 농담이 좀 되게끔, 이쪽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이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물을 좀 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이런 식, 아니면 뭐 물만 살짝 발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컬러 연습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컬러를 어떻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반대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보색 관계니까, 녹색과 녹색 여긴가 이렇게 일어나 붉은색과의 관계, 또 노란색과 보라색과의 관계, 또 청색과 주황색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보색 관계라고 해갖고, 어떤 걸 대비를 줄 때 이제 명도로도 대비를 주지만 이렇게 이제 보색 관계로도 이제 대비를 줄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단 요게 이제 지금 채도에 대한 어떤 컬러들의 삼원색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 또 흑백으로 하게 되면 또 흑백에 관련된 명도에 대한 또 얘기가 또 이제 있어야겠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채도가 이제 가장 밝았을 때, 물론 어떤 청색은 저채도니까 이제 보라색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붉은색이 좀 제일 높다 순색이라 그러고, 가장 밝은 채도 높은 거 노란색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회색으로 이제 지금 여기는 좀 검은색이 없지만 검은색을 좀 대충
만들어서 녹색도 한번 넣어보고, 아니, 녹색이 아니라 뭐 노란색도 넣어보고 뭐 이래갖고 이제 뭐 검은색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여기를 제일 어두운 걸로 할까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물 농도만 이제 이렇게 맞추면 돼요. 현재 검은색이 아니라 그냥 있는 색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도 단계를 조금씩 맞춰 나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좀 물을 좀 더 넣고 이런 식으로 물을 좀 더 넣고 물을 좀 더 넣고 이렇게, 그리고 좀 더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무채 색깔에 대한 것도 뭐 그냥 삼원색 요 자체만으로도 농감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도 조절이랄까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여기 조금 이게 좀 더 세 보이려면은 좀 거의 원액에 가깝게 색깔을 좀 만들어서 조금 진하게 올라가도 되고요. 여기를 좀 진하게 그냥 이렇게 버리면 이제 좀 더 농도들이 이제 얼추 맞춰져 갈 수가 있는 그런 거가 이제 되는 게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농도 조절을 조금 좀 신경을 쓰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볍게 와닿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채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 1로 5든가 뭐 약간 채도가 높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순색이 들어가는 거니까, 채도가 높은 그 느낌으로는 이제 거의 그 원색에 가까운 색깔을 이런 식으로 순색, 이런 게 채도가 높아지는. 그러면 또 약간 채도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약간 조금 컬러들이 저쪽을 향해서 좀 진해져, 좀 이렇게 채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요게 이제 채도가 떨어지는 저쪽 블랙 명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요런 거가 이제 있는 거고요. 만약에 또 뭐 노란색, 아니 두 개 합치는 거 연두색으로 또 채도가 높으니까 요거를 가지고도 이제 저쪽으로 어두워지는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세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 좀 더 뒤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 좀 더 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계열도 좀 더 갈 수가 있는, 뭐 아니면 또 붉은 계열을 조금 더 이렇게 이쁘게 이쁜 색깔로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요 녹색도 연두색을 조금 섞어 놓고 노란색을 조금 더 많이 좀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채도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청색은 좀 채도적인 측면이 아니래 갖고 청색에 관련된 거는 뭐 좀 저 뒤쪽으로 뒤로서 이제 보통 청회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두워지는, 아주 진해지는 이런 관계가 이제 청색이 갖고 있는 기준.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물 농도를 좀 하면, 청색은 이제 이렇게 원래 하늘이라든가 저 뒤에 있는 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도가 이제 다운되어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청색, 청회색 이런 쪽인 거고, 또 채도가 올라오는 애들은 이제 노란색이라든가 붉은색 아니면 연두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컬러를 좀 밝게
연출을 한다면 뭐 아예 그냥 이렇게 노랑 느낌으로 해서 뭐 좀 뒤로 가면은 뭐 좀 녹기를 넣던지 뭐 주황기가 들어가던지 뭐 조금씩 더 이렇게 브라운 계열 같은 느낌이 들어가도 되고 또 뭐 청계열 같은 느낌이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러에 대한 어떤 이 감정의 느낌을 이렇게 좀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이렇게 이런 이렇게 명도, 채도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밝고 화려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채도가 좀 높고 해서 이렇게 어떤 그 특징들을 표현해 놓으면 아주 밝고 화려한 그림들이 될 거고 뭐 눈 내리는 그 풍경이라든가 이런 이런 거는 이렇게 저채도 무채색 계통으로 이제 이렇게 모노톤 느낌으로 이렇게 눈 내리는 그 표현을 해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름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그림이 이제 어떤 감정이 실린 그림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분위기 연출이 이제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컬러에 대한 어떤 생각, 또 농담 조절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12색상환에 대한 농도 조절, 그리고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삼원색, 색의 삼원색의 어떤 그 색이 이제 그 어떤 옐로우, 레드, 블루에서 섞여진 게 이제 그린, 또 이게 뭐 주황색이 이제 YR, 연두색이 이제 GY, 여기가 이제 GY 두 개가 합쳐져서 GY가 되는 거구만. 이렇게 여기는 뭐 저쪽 주황연두, 남색, 청록과 남색, 자주, RP네, RP. 여기가 이거 자주니까 여기가 RP.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컬러가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뭐 도형을 뭐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가, 뭐 구를 만들어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구에 대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또 어찌해야 할까?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뭐 이렇게 도형을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직육면체라든가 직육면체를 이제 아니면 어떤 이 벽돌을 그린다든가 뭐 직육면체를 이제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어갖고 아니면 또 그 원기둥을 그린다든가 원기둥 이렇게 좀 못 그리더라도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이 구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또 동그란 구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톤이라는 게 이제 개입이 되죠. 또 채도라는 것도 이제 물론 개입이 되겠지만 명도 단계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톤이 작용이 돼서 이런 것도 컬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다 밝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죽는 색깔도 있고 또 사는 색깔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삼각불 뭐 이렇게 뭐 삼각불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요 삼각불 또 위에 또 원통을 또 이렇게 또 끼겨져 갖고 또 원통 모양의 어떤 입체물이 또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요 칼라의 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요런 거를 두루두루 한번 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런 어떤 벽돌 같은 거, 붉은 벽돌이라고 하죠. 이건 흰색이라고 하고, 붉은 벽돌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깨지는 것도 있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거나,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색깔은 삼원색밖에 없어요. 그냥 사실은 요 세 가지 색깔로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일단 칼라들이 어떤 칼라든 사실은 이렇게 아까 농담 조절로만 다 되는 그런 관계고, 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구운데 수박을 그린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게 수박을 하나 이렇게 해서 꼬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기본 연두색에 이제 빌리디언 아니라 녹기가 있는 줄무늬, 이렇게 이제 수박을 이제 이렇게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든가, 그리고 또 양감도 한번 좀 적절하게 양감을 잡아준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연습이랄까 연출이랄까, 이렇게 양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 물놀이를 해봐야 돼요. 물놀이를 해봐갖고 이렇게 이런 거를 좀 가볍게 그려서 좀 명암이라는 거, 또 명암에 따른 어떤 톤의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고, 좀 이렇게 채도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구라든가 요 직류면체, 이게 아니지, 벽돌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이렇게 어떤 얘가 노랑 원기둥이다, 아니면 얘가 빨간 구다, 이건 이제 이건 회색, 아니 흰 정육면체다. 얘는 녹색 뭐다. 이런 붉은 무슨 갈색 벽돌이고, 얘는 이제 이렇게 수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역할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 소묘적인 어떤 역할, 소묘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선연습도 많이 하고, 소묘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기본 양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은 보수적인 거예요. 조금만 저희가 아까 쭈루룩 한 거만 제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그리고 또 농담 조절이라는 거를 해볼 수 있으면, 그냥 이 소묘적인 소묘력, 기본기, 톤, 명암해서 묘사하는 거, 요런 거만 되면 그냥 저절로 다 따라오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칼라라는 게. 근데 칼라가 두려워갖고 이렇게 막 못 들어오고 이렇게 주변에서 맴돌다가 끝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빨리 극복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흰색 불을 한다면은 아까 그 청색과 뭐 이렇게 보라색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물 농도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일단 좀 제일 센 놈부터 한번 좀 뭔가 좀 발라 놓는다면 뭐 청색, 붉은색, 이것도 녹색 이런 것들이 좀 섞여지면 검해질 수 있는 거니까 검은색을 적절하게 배분을 좀 해놓고, 그래서 그냥 제일 진한 자리를 이제 먼저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서 이제 좀 농도만 조절을 해주면, 물 조절, 이렇게 반사 그림자까지도. 근데 다른 데도 다 비슷해요, 사실은.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요렇게 반사 그림자의 역할은 다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어떤 색깔이었던 이렇게 반사 그림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 반사 그림자, 약간 이제 컬러가 좀 보라색기가 많이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요 삼원색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뭐 좀 어쩔 수가 없다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어떤 컬러였던 관계없이 이렇게 명암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컬러는 컬러고 이제 이렇게 명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훨씬 이렇게 자연스럽고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또 많이 들어간 것 같으면 좀 닦아내기도 하고. 여기서도 얘가 이제 노란색이었건 무슨 색깔이었건 관계없어요. 어두운 거는 다 어두운 거니까 어두운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는 거죠. 여기 붉은 계열이니까 약간 뭐 이렇게 색을 약간 보라색을 살짝 넣어주는 건 괜찮고요. 그래 놓고 청계열이 좀 약간 반사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뭐 청계열에다가 청색에다가 약간 뭐 녹색을 약간 섞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사 그림자를 여기다 넣고, 여기도 이렇게 반사, 이쪽도 이렇게 농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걔가 어떤 색깔이었건 관계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에 대한 톤을 먼저 만들어 준다는 거.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꼬다리가 있으니 꼭 꼬다리 그림자도 있을 거고, 이쪽도 이렇게 얘가 이제 어떤 녹색 수박이니까 먼저 이렇게 좀 덩어리와 뭐 어떤 그늘진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착을 해줘서, 그리고 요런 데는 이렇게 여긴 또 중간톤 자리니까 또 중간톤에 맞게끔 또 농도 조절을 해 줄 수가 있는, 그리고 꺾이는 자리, 요런데 요런데도 약간 그냥 이렇게 나중에 좀 갈색을 눌 거긴 하더라도 미리 중간톤 자리를 이렇게 눌러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이런 데도.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둠이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빨간색이었더라도 해주고. 요거는 이제 뭐 녹색으로 하기로 했어. 녹색이야? 뭐 노란색 아니다? 청색인가 그럼? 하여간 뭐 이렇게 어떤 거든 뭐 관계가 없어요. 요래 놓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저 흰색의 그 밝은 톤 3번 톤 그 농담 조절만 조금만 더 해주면 좀 이렇게 연하게 이러면 이제 이렇게 흰색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이거 앞에만 밝은 하이라이트성이 좀 있고 이렇게 명도 단계를 알아야지 이제 이런 것도 설명이 돼요. 여기서 꺾여지는데 조금만 명도를 좀 더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고 만약에 노랑 그 원기둥이면은 이제 노란색이 제일 좀 이게 이쁘게 들어갈 자리가 이제 어디인지 판단을 해줘서 요 자리가 이제 요 자리가 약간 노란색 느낌이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자리. 그리고 위에는 물이 좀 물 농도가 좀 들어가져 갖고 좀 이렇게 연하게 연하게 이제 이렇게 가벼운 좀 물이 좀 살짝 가미된 느낌으로 좀 가볍게 들어가주는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남겨놓고 뒤로 갈수록 그냥 흐려질 것 같은 그런 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이 좀 어두워지면 약간 녹색과 이렇게 약간 갈색 느낌이 약간 가미되는 그런 색감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데를 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약간 노랑에 이제 약간 주황기를 좀 살짝 얹어주면 중간톤이 되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노랑 원기둥에 대한.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약간은 무채 성향으로 이제 이렇게 변해줘야 되니까 또 아래쪽도 물 농도가 좀 이렇게 노랑 색깔보다는 좀 약간 흐려지게끔 이런 표현을 해줘야지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거는 좀 많이 좀 웬만하면 좀 없애주고. 약간 요런 분위기를 해준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쪽 옆에는 약간 갈기를 좀 약간 동반한 느낌으로 그런 거를 해준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벽돌 색깔, 벽돌은 또 주황 색깔과 이런 쪽이니까 주황 색깔과 약간 이런 데가 좀 약간 붉은기가 좀 돌게끔 표현을 해주고요. 물 너무 많이 쓰네. 밑에는 반사의 영향이 좀 있으니까 그건 좀 나중에 하고, 또 윗면이 좀 약간 노란기와 좀 약간 좀 주황기 이렇게 좀 들어가져 갖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밝은 벽돌이 이제 그리고
그림자는 이제 조금 이제 바닥보다는 조금 세 보이게끔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이런 아랫부분 이런 데도 좀 더 세게 이런 데도 좀 세게 해주는 게 좀 있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칼라 요 세 개만 갖고도 뭐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다는 거를. 다음은 이제 붉은색이니까 붉은색에 제일 좀 채도가 있는 자리가 이제 약간 노란색에 주황색을 좀 섞어서 요 자리를 이제 제일 밝게 하이라이트 좀 남겨놓고, 그리고 넘어가면은 약간 물칠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칠 성향에 이런 쪽으로 들었고, 채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좀 더 뒤로 가면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면은 이제 조금 채도가 좀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청색과 보라색 색깔을 조금씩 넣고, 붉은색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두움의 색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이제 붉은 색깔의 아주 탱탱한 뭐 이렇게 탄력 있는 컬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식,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변 색깔들은 좀 연하게 가볍게 그냥 처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아직 물이 안 말라갖고 좀 난감하긴 하지만 이렇게 살려주고 싶은 그 자리만 이제 자연스럽게 돼 있으면 양감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절로 따라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그거에 대한 연출로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는 이제 이렇게 무채색 관련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게끔 은은하게. 그리고 좀 뭐 진한 것들은 뭐 좀 나중에 또 이런 데도 좀 더 밀도를 더 내주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 청색밖에 없네. 여기는 그런 청색 밝은 색깔로, 왜냐면 저건 또 녹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밝은 청색을 조금 중간 톤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빛을 받는 자리는 가벼운 느낌. 가볍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뭐 꺾이는 그런 자리들은 이제 중간 느낌으로. 이렇게 청색이면 청색, 뭐 붉은색이면 붉은색.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노란색과 녹색이 좀 기본이 돼서 이제 청색이 기본이 돼서 이제 이렇게 좀 크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말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가벼운 어떤 수박 특징들이 있게끔 이제 이렇게 테두리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어두운 거는 뭐 어차피 또
블랙 세 가지 섞인 색깔로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면 되니까. 반사, 또 물이 좀 덜 말랐긴 했지만, 그 양감에 맞는 톤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또 밝은 톤에서 뭐 중간 톤에서 넘어가는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나름의 명도의 어떤 쌓여짐이 다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얘는 또 이제 말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좀 이렇게 깨진 자리가 있으면 깨진 거를 좀 더 표현을 해줘도 되고요. 근데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채화는 말려가면서 그려야 되는 게 또 있어서 좀 말려서 어느 정도는 좀 질감이라든가 그런 표현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너무 또 아무리 밝아도 뭐 좀 너무 하이라이트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좀 물칠이라도 좀 해갖고 좀 약간 다운 시켜주는. 그래서 제일 드러내고 싶은 자리와 약간 주고 싶은 자리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박의 이제 테두리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건 또 좀 밝은 녹기로 저쪽 넘어가는 자리는 또 좀 연한 걸로 해서 이제 테두리를 살짝 주면. 이렇게 기본기에 준한 어떤 연출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청색의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붉은색 또 이렇게 아니면 또 녹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제 이렇게 밀도를 올려줄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어떤 양감이면 양감, 특징이면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톤 조정도 하고요. 너무 튀지 않는 것들, 튀는 애들을 좀 적절하게 잡아주고. 이런 꺾이는 이런 자리들이 어떤 밀도도 좀 생각을 해서 가볍게 이제 표현할 자리. 면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면 정리라는 게 또 이제 이렇게 외곽에 이제 이렇게 형태 라인들을 좀 적절하게 잡아주면서 표현이 덜 되어진 데를 좀 뭐 다듬어 준다든가, 뭐 깨진 데를 한번 좀 더 이렇게 밀도 있게 표현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정리력이 어느 정도 생겨주기도 하고요. 물론 어떤 많은 색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이제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삼원색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컬러가 만들어지고요. 또 원래 또 요 정도의 컬러로 이제 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컬러들이 다 요 삼원색의 어떤 기인해서 안 만들어진 컬러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색을 좀 너무 이렇게 있는 거를 쓰고 이러면 자기만의 색을 만들기가 이제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좀 색을 어떤 미묘한 차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지 않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맞춰서 한번 그려보는 그런 것도 이제 재밌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옆에 또 이렇게 도와주는 또 친구가 없어갖고, 사실은 원래 이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질문도 받아드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여의치 않아서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본 이제 이렇게 무채 흰색 관련 뭐 청계열 뭐 아니면 뭐 붉은 계열 노란 계열 뭐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다 없는 거 없이 갈계열까지 어떤 그냥 요 삼원색만으로도 이제 얼마든지 이제 컬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제 눈으로 직접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다못해 또 이제 요게 기본 어떤 도형을 그리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이 넘어갈 단계들이 이제 뭐 꽃으로 넘어간다든가 뭐 아니면 또 나무 아니면 돌 그런 걸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다양하게 이제 이게 질감 연습이라든가 이 컬러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또 해보는 또 과정들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갖고 뭐 어느 정도쯤 되면은 정물을 그려본다든가 보통 이제 정물이 가장 이제 이렇게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 뭐 캔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아니면 전구 뭐 컵 아니면 또 이제 인형이라든가 뭐 아니면 조각품 같은 거 아니면 또 이제 뭐 케이스 같은 거 무슨 페트병이라든가 뭐 아주 그 다양하게 많이 널려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질감 표현이라든가 양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물을 또 서서히 또 접근을 해보고 또 한번 또 이렇게 시간이 나면 또 이게 들과 산으로 아니면 바다로 또 이렇게 나가서 또 자연과 더불어 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두루두루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한번 이게 기본적인 어떤 색이 보통 한 12색만 해도 뭐 엄청나게 괜찮은 거고 일단 요 세 색깔만으로도 얼마든지 어떤 그 농담 조절과 대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에 대한 소묘적인 역할 그런 것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 나머지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 같은 걸 한번 이제 그려본다면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농담도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좀 소나무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뭐 내본다면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빛을 주고 빛에 대한 이렇게 좀 밝은 면과 좀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그늘 자리가 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뭐 또 이렇게 청기 쪽은 이제 좀 그늘 자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데라든가 좀 그늘진 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양감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 놓고 좀 약간 녹기 분위기에 이제 자잘한 것까지도 약간 이런 데서는 또 청기 분위기로도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저 뒤쪽 나무의 느낌을 이제 이렇게 살짝 이쪽도 좀 가볍게 이게 뭐 뭔지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무의 나무 이파리들 느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은 이제 청겨울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컬러가 생각보다 이렇게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뭐 써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요. 요래 놓고 이제 약간 따뜻한 기에 뭐 요거를 갈기
갈기와 뭐 이렇게 소나무의 느낌을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소나무에 이제 이렇게 질감적인 표현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들어간 자리는 또 뭐 또 나름 또 소나무의 질감적인 측면을 좀 연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바닥, 그림자의 느낌이든, 아니면 또 이렇게 잔디의 느낌이든, 이런 식이어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더 어떤, 그러니까 기본 어떤 양감과 이제 그 특징들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파리를 이제 그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약간 뭐 채도를 살짝 살려서 좀 잔디 좀 싹이 좀 돋아오르는 느낌의 거일일 수도 있고, 또 소나무의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나무의 어떤 양감과 또 이제 그 소나무의 특징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은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뭐 바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본다면은 바위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어떻게 있건 어떤 농나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결국은 얘네들도 질감이라든가 이렇게 빛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큰 파워 있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붉은기와 또 녹기에 대한 색깔을 좀 섞어 갖고 블랙에 가까운 색깔을 만들어서 질감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어떤 바위의 어떤 느낌이었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떤 쟤네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흘러서 온 애들이라서 이렇게 인위적이진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그 밀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특징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또 그 속에 또 다른 게 이제 있고 또 다른 어떤 영역이 같이 있고 갈라진 질감이라든가 이런 느낌까지도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또 요 사이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아니면 또 이제 저 멀리에는 또 이제 산이 있다. 이런 이제 멀리 뭐 녹개월과 청개월이 싹 있는 어떤 산의 표현이 산의 표현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따로 또 색깔을 만들어서 하늘색을 이렇게 하늘색과 어떤 구름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칼라 어떤 이 색에 대한 자신감과 느낌만 알 수만 있다면 어떤 농담 조절이라든가 이렇게 분위기를 얼마든지 이렇게 의도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수채화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구름에 대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는 바위가 있고 뒤에는 숲이 좀 약간 청기를 동반한 숲이든 뭐든 앞에는 바위들이 이렇게 좀 놀고 있다고 보고요. 이쪽은 또 여기는 들판으로 생각을 해줘도 무방하고 이렇게 이쪽도 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노란 잔디까지 이렇게 싹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랄까 그 느낌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려면 되는 거는 이렇게 수채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색감 연습이라든가 물농도 연습이라든가 그런 거를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뭐 나름의 색감과 느낌들을 이제 연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더라도 기본 이제 이 삼원색으로 더 이제 이미 여기만 봐도 이미 7색깔이 하나 둘 셋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색깔 맞네. 요 색깔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어떤 색이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여기는 이제 물론 어떤 물농도가 아니라 그냥 원액 자체를 이제 수채화 원액 자체를 이제 발라놓은 거래 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거의 어떤 농도 물을 조금 더 타고 덜 타고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진하기가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물감의 어떤 종류 색깔 종류만 치더라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12색에 뭐 24색에 뭐 48색에 뭐 96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개수를 세하려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의 진폭이 많아질 수가 있다니. 물론 어떤 특수 색깔도 있지만 그건 특수한 어떤 안료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진 것들이 거고, 순수하게 얘네들만 원색만 삼원색만 갖고도 충분히 컬러가 그냥 수십 수백 색깔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컬러에 대한 그 느낌으로도 이게 농담 조절, 어떤 물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든지 다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명도와 채도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서 기본적인 그 느낌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준다면 또 재밌게 또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본 도형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거를 그냥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심심풀이로 이렇게 한번 구도 그려보고 원기둥도 해보고 정육면체도 해보고 정육면체도 해보고 원뿔에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해보고 손도 한번 뭐 사람 얼굴도 그려본다든가 이래갖고 자꾸 물과 요 물감과의 어떤 그거를 그 어떤 톤 조정하는 거, 물농도 연출하는 거, 뭐 선 긋기라든가 뭐 면 농담 조절하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해보면 상당히 그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양감과 어떤 질감적인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두루두루 연출이 된다면 나름의 어떤 그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뭐 사과라도 하나 이렇게 이제 그린다고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좀 없지만 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누운 사과를 하나 이제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자리는 사실은 붉은 요런 데일 거예요. 여기 요런 데 아니면 조금씩 그냥 면적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아니면 또 요런 노란색도 이렇게 이런 식, 여기에도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노란색과 이렇게 요 붉은 색깔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데도 이렇게 좀 돌기도 하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짝이 좀 몇 개 좀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뭐 또 좀 녹색도 아니 녹색은 너무 그렇고
연두색 색깔을 하나 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좀 밝게 연두색 느낌이 이런 데도 좀 살짝 있고 이렇게 여기도 좀 약간 좀 넣어주고 아니면 또 약간 뭐 좀 그런데 약간 뭐 녹기를 뭐 살짝 그런데 살짝 이렇게 좀 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컬러에 대한 그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가볍게 연출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좀 뒤로 넘어가는 데는 이제 좀 약간 물질성 향인 거죠 사실은 색을 너무 이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가벼운 색으로 이렇게 좀 멀어지라고 이런 식 아니면 또 좀 물질이라도 좀 해주는 이런 데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데는 약간 물질을 좀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아래쪽이 이제 이렇게 컬러가 다 올라갔어요. 좀 시원하게 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좀 울트라 보라 색깔을 살짝 누워서 여기도 좀 이렇게 빛이 이쪽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이런 식의 그리면서 요 주황색 느낌을 뭐 조금 더 좀 진하게 좀 이렇게 좀 세게 이런 데도 이렇게 약간 그리고 그 센 느낌이 여기로도 이렇게 살짝 오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좀 센 맛으로 좀 강하게 좀 잡혀주는 걸로 이쪽도 그래서 좀 그래갖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이제 꺾이는 느낌으로 해주면서 이쪽도 조금은 그런 데는 이제 연하게 이렇게 돌아 나오는 이런 게 들었고 여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이제 이렇게
긴장감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자리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좀 꺾이는 자리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좀 물론 말라야 되지만 아직 뭐 요것도 요거와 요거와의 또 중간 단계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리고 나머지 색은 이제 이렇게 약간 청기를 동반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셌나? 번지기 기법으로도 괜찮고요. 얘네들은 이제 좀 반사 그림자 역할이니까 좀 저기 좀 약간 여운이 남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좀 번지네. 이렇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니지만 뭐 사과 요 하나에도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색감이 이제 이렇게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그 이렇게 스타일의 장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이라이트 정리 좀 해주고. 그 물 느낌과 또 탄력과 이런 것도 좀 같이 넣어주고, 또 우연의 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기본 삼원색에 대한 그런 느낌이 이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청색 반사 느낌,
또 노랑에 대한 또 붉은 색깔에 대한 거와 이제 이렇게 멀어지면 채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또 다가오면 이렇게 좀 탄력이 있게 이제 좀 채도를 높여서 이제 그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그림 속에서 이제 담겨 있는 거를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물감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이제 미션 미젤로 이렇게 삼원색만 이제 제가 딱 꺼내와 갖고 이제 그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제가 뭐 따로 뭐 검은색을 쓴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거를 뭐 일부러 뭐 쓰려고 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색깔만으로도 뭐 이렇게 모든 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수차의 영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필요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화라든가 아크릴로 넘어가게 된다면 약간 이제 요 세 가지 색깔에 이제 약간 흰색이 하나 더 있으면 아마 딱 맞을 것 같고요. 하여간 요렇게 이제 삼원색에 대한 그 나름의 칼라 놀이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